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전기부수기입니다. 회로이론 스피드 특강 8번째 장 대칭 좌표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좌표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식들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정상분이라든가 역상분이라든가 영상분, 요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전력공학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실기 가셨을 때도 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 하지만 공식만 잘 정리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빈출 개념 1번 벡터 연산자 A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출 개념 1번 벡터 연산자 A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벡터 연산자 A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허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 허수 J를 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개념 자체가 똑같아요. 제가 이 허수 J는 뭐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90도 나아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J를 곱하게 되면은 플러스 90도 나아갔죠. 그래서 얘를 페이저의 형태, 극형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크기는 1이고 각도는 90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J를 곱했을 때 크기는 안 변했어요. 맞죠? 위상만 플러스 90도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 각도 90을 곱하게 되면은 크기는 1이 곱해졌으니까 변하지 않고 위상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평면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실수축에 1이 있고요. 그리고 허수축에 J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이 J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에다가 J를 곱하면 1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J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J의 의미가 뭡니까? J를 곱했더니 90도 나아갔죠. 자, 복소평면에서는 반시계가 플러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J의 의미는 뭐라고요? 90도 나아간다. 근데 A는 90도가 아니라 각도만 바뀐 거예요. 그냥 120도 나아간다. 그래서 A의 의미는 그냥 페이저로 나타내면 1 각도 120도가 됩니다. 그래서 A를 곱하게 되면 크기는 안 변하고 120도 플러스니까 나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삼각함수법 복소수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 된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2장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일단 요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1각도 0도를 벡터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는요, 여기 벡터 연산자라고 되어 있죠. 별거 없이 크기와 방향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크기가 되는 것이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방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화살표를 표현했다. 그럼 벡터로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각도 0도를 벡터로 표현을 하면 크기는 1이고 위상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는 1이 되는 것이고 위상은 뭐가 됩니까? 0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각도가 없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A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벡터가 120도 나아가겠죠. 그래서 플러스 120도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120도 나아가게 되면은 이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 벡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A 벡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각도 0에다가 A를 곱했다라는 건 1각도 120을 곱했다라는 거니까 이 벡터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A 벡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곱하면 또 120도 나아가겠죠. 120도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갔기 때문에 1각도 240도가 되고 A 제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A 제곱의 벡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A를 곱하면 얘가 되겠죠.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120도 하면은 우리가 태초에 1각도 0도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각도 0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A 3승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A를 곱하면은 뭐 얘가 되겠고 또 곱하면 얘가 되겠고 이러한 순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J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세 벡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이 세 벡터를 더하게 되면 다 제로입니다.
여기에 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이 있을 때 지금 같은 크기의 힘으로 120도 간격으로 얘를 당기고 있으니까 이 공에 가해지는 힘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은 뭐다? 제로다 라는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A를 왜 배우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삼상 평형전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크기가 없고 120도 위상차, 그리고 VA, VB, VC 시계 방향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요거를요, VA, VB, VC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VA를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A상을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하나를 잡아버리면 전부 다 VA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VA에다가 A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AVA가 되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V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VC에다가 A를 곱하면 A제곱 VA가 되죠.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VP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상평형을 표현을 할 때 항상 A상을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그리고 A제곱 VA, AVA. 자, 이런 식으로 VA, VB, VC를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이유로 A를 배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빈출 개념 2번,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상분은요, 말 그대로 정상적인 성분이다 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요, 항상 정상분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평형 삼상전압 배웠죠. 걔네들도 정상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은 역상분이라든가 영상분, 이런 친구들이 생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정상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분은 여러분들이 평형 삼상전압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상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며 120도 위상각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은 평형 삼상이기 때문에 A상, B상, C상 전부 다 크기가 같고요. 그리고 120도, 120도, 120도 위상차가 나고, 상의 순서는 정상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라고 했어요. A, B, C. 지금 보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이기 때문에 얘는 숫자를요, 1번을 써요. 1번을 써서 VA1, VB1, VC1.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역상분입니다. 이 역상분은요, 정상분과 상회전 방향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요, 크기가 어떻습니까? 다 같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120도, 120도, 120도 위상차가 납니다. 근데 다른 점은 우리가 A, B, C 상해 방향이 정상분은 시계 방향이었죠. 역상분은요, 반시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 B, C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시계로 되어 있죠. 반시계다. 그래서 역상분이다. 정상분과 반대다. 상해 방향이 역회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상분은요, 숫자 2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2, B2, C2 이런 식으로 2가 붙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은 영상분입니다. 자, 여기서 0이 뭐냐면은 진짜 숫자 0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상은 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상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A상, B상, C상의 벡터가 위상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크기도 같아요. 완벽하게 A상, B상, C상이 똑같은 성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A상이나 B상이나 크기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고 위상도 전부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분의 가장 큰 특징은 A상이나 B상이나 C상이나 그냥 똑같은 친구예요. 얘네들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영상분이잖아요. 당연히 숫자 0이라고 했죠. 그래서 0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VA 0, VB 0, VC 0.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평형 삼상은요, 사고가 나지 않은 아주 안정적이고 이쁜 상태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정상분만 존재해요. 역상분과 영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삼상 델타버에서 각 선전류를 IA, IB, IC라고 한다. 뭐 전류가 됐든 전압이 됐든 똑같습니다. 지금 전류의 영상분을 묻고 있어요. 전류의 영상분을 묻고 있는데 조건 보세요. 평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영상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제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출 개념 3번 대칭 좌표법 공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칭 좌표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을 사실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 전류라든가 사고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값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럼 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세 개 성분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쉽거든요. 그 해석하는 방법이 대칭 좌표법이 된다. 여러분들이 깊게 알 필요가 없고 결론은 뭐다? 아래에 있는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보다는 앞에서 배운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개념만 하시면은 요거 쉽게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배운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A상 전압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A상 전압은요, 그냥 정상분의 A상, 역상분의 A상, 영상분의 A상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정상분의 A상, 역상분의 A상, 그리고 영상분의 A상을 다 더하면 되겠다. 다 더할 건데, 일단 숫자 좀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0, 1, 2 순으로 적어볼게요. 영상분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 A, 제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더하기 정상분은 뭐가 됩니까? VA1이 되는 거죠. VA1 역상분은 뭐가 됩니까? VA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은 식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마다 대표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 A상이 무조건 기준이 되는 겁니다. A상이 무조건 기준이 된다. 정상분 같은 경우는 뭐 A상, B상, C상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A상을 반장으로 뽑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VA1을 그냥 V1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정상분의 그냥 대표다라고 해서 V1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역상분의 대표니까 V2가 되는 것이고 얘는 영상분의 대표니까 V0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냥 V0 더하기 V1 더하기 V2가 뭐가 된다? VA가 된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VB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상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정상분의 B상, 역상분의 B상, 영상분의 B상을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더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벡터 연산자 A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맞죠? 그럼 A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A상을 다 기준으로 잡아놨죠. 그럼 얘네들을 기준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영상분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전부 다 이게 지금 A상이나 B상이나 C상이나 어떻다? 다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VB0도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냥 V0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상분부터 볼게요. 정상분은요. 지금 VA1이 뭐였어요? V1이었죠. 그럼 VC1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자, 미리 적어볼게요. VC1 같은 경우는 V1에다가 뭐를 곱한 거다? 그냥 A를 곱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 V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B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뭐를 한 겁니까? A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럼 얘는 A 제곱의 V1이다. 그래서 V1 기준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상분도 마찬가지죠. A상이 V2니까 V2에다가 뭐를 곱하면 A를 곱하면 얘가 역상분의 B상이 되는 거죠. A의 V2가 된다. 여기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뭐요? VC2도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VC2도 우리가 A 제곱의 V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얘도 한번 적어볼까요? VC0 얘는 뭐가 됩니까?
영상문은 다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V0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 끝났어요. VB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분의 비상, 역상분의 비상, 정상분의 비상을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V0 더하기 A, 요거부터 할게요. A제곱 V1 더하기 A V2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VC. C상의 전압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분의 C상, 정상분의 C상, 역상분의 C상, 영상분의 C상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V0 더하기 AV1 더하기 A제곱 V2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의 특징만 하면은 요거 뽑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영상분, 그리고 정상분, 그리고 역상분을 구해볼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A상이라고 했죠. A상 대표라고 했습니다. 보면 A상이에요. 그래서 영상분의 A상, 역상분의 A상, 뭐 정상분의 A상을 한번 구해보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상분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분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3분의 1에다가 VA, VB, VC 다 더한 거를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소리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VA, VB, VC를 다 더한다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의 벡터들을 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VA, VB, VC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VA는 뭐가 됩니까? 정상분의 A상, 역상분의 A상, 영상분의 A상이 되는 것이고 VB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정상분의 B상, 역상분의 B상, 영상분의 B상. VC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정상분의 C상, 역상분의 C상, 영상분의 C상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싸그리 다 더한 거라는 거예요. VA 더하기 VB 더하기 VC의 의미가. 그럼 얘네들 싸그리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상분과 역상분은 사라지겠죠. 왜? 얘네들은 크기 갖고 120도 이상 차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얘네는 다 더 사라져요. 더해버리면. 그럼 남는 거는 뭐가 됩니까? 영상분 3개죠. 즉 V0가 3개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죠. 그럼 3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3V0가 되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V0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나눈 거예요? 3분의 1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식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V1과 V2는 암기를 할 겁니다. V1, V2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굳이 뭐 그럴 거까지는 없고 형태가 비슷해서 외우기가 쉬워요. 3분의 1 해주시고 자, VA 더하기 VB 더하기 VC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얘는 V1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A에 1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VB. 그 다음은 A의 2승이죠. A제곱 VC가 되는 것이고 V2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3분의 1에다가 VA 더하기 VB 더하기 VC 형태는 똑같은데 VA가 되고 얘는 2죠. 그러니까 A제곱이 들어갑니다. A제곱 VB. 그 다음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죠. A, V, C. 요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6가지 공식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은요, 빈출 개념 4, 불평형률입니다. 이 불평형률은 말 그대로 얼마나 불평형하냐, 그것을 수치로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형률은요, 정상분분의 역상분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할 때 역정을 내야지 사람들이 들어줘요. 맞아요? 불평을 할 때는 역정을 내라. 뭐라고요? 불평을 할 때는 역정을 내라. 자,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공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문제에서 정상분과 역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식을 넣어서 불평형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빈출 개념 5번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념 알 필요 없고 답을 찾아내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숫자 0이 있으면 전부 다 0이 있어야 되고 1이 있으면 전부 다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가 있으면 전부 다 2가 있어야 돼요. 요거 짝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바로 볼게요.
전류의 대칭분을 이렇게 유기전력을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정상분 V1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1번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선지의 1번만 찾아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3번만 뭐가 있습니까? 1번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